제 통장에서 4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달에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75 강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전화를 절대 받지 않던 분이었는데 딱 한 번 받은 전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보안연구원 강태윤입니다. 오늘은 전화기 너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냥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이런 비극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연구 끝에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오히려 가장 신중하고 조심하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의와 신뢰라는 미덕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어른 말씀 존중하기, 묻는 말에 정직하게 답하기, 공손하게 대화하기,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약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로 여러분은 어떤 전화 사기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5 황할아버지는 평생을 국어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4억 원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셨을까요? 단지 예, 맞습니다라는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황할아버지께서 걸려온 전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황연호 선생님, 교육청 연금관리과입니다. 최근 연금 시스템 업데이트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연호 선생님 맞으신가요? 이 질문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황할아버지는 평생 예의 바르게 살아오셨기에 당연히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셨죠. 그리고 이어진 질문들.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퇴직하신 후에 주소가 변경되셨나요? 연금 계좌는 어디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단계적으로 정보를 끌어내는 교묘한 질문들. 결국 보안 확인을 위해 지금 받으신 인증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치명적인 질문에 황할아버지는 순순히 대답하셨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단지 컴퓨터에 서툰 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 중에는 은행에서 수십 년 일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67 김여사님은 왜 3억 원을 잃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사기꾼들이 기술적 취약점이 아닌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가지 강력한 심리적 트리거를 활용합니다. 첫째, 공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와 같은 말로 순간적인 공포를 일으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둘째, 급박함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위험합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만 특별 조치가 가능합니다라는 이런 말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셋째, 신뢰와 권위를 이용합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입니다. 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와 같은 이런 말로 의심을 잠재웁니다. 넷째, 이익을 미끼로 삼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특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와 같은 이런 말로 달콤한 제안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8, 이 할머니는 이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영자 고객님,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한 후 직접 방문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이 할머니는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2억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화는 영영 끊겼습니다. 전화 사기꾼들이 노리는 또 다른 대상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3 남할아버지는 이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큰딸이에요. 제가 급하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지금 제 카드가 한도 초과라 이따가 돈 보내드릴 테니 대신 송금해 주실 수 있으세요? 딸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한 목소리의 남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45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진짜 딸에게 전화해보니 그런 사고는 없었고 목소리는 AI로 큰 딸의 목소리를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개인정보를 묻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압박과 최신 기술을 결합해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81살 정할아버지는 사기 전화를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피해를 막으셨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계좌가 해킹됐으니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직접 은행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급히 끊더라고요. 정할아버지는 바로 은행에 방문하셨고 그것이 사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전화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의심과 독립적 확인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전화를 끊고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면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전화로는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급한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심의 신호입니다. 오늘까지만,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셋째,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전화를 끊고 공식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진짜 기관이라면 이런 신중함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전화 사기의 실제 유형과 그에 맞는 대응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사칭 사기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을 사칭합니다. 이런 전화는 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생님, 경찰청 특수범죄수사팀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선생님의 명의로 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선생님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놀랍니다. 대구에 사시는 송할머니는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3억 원을 잃으셨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잘 냈는데 갑자기 탈세라니 정말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응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확인을 위해 제가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직접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번호로 전화하세요.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로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녀 사칭 사기입니다. 요즘은 AI로 목소리까지 흉내를 낼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엄마, 나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해. 친구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해. 아버지,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30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부산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는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지만 감기 걸렸나 싶었죠.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바로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 대응법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급히 돈을 요구하면 그 자녀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해보세요. 네 생일이 언제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더 확실한 방법은 지금 바로 전화할게 라고 말하고 끊은 후 평소 알고 있던 자녀 번호로 직접 전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 사칭 사기입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를 사칭해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합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드렸는데 그 번호를 불러주시겠어요? 인천에 사시는 윤할아버지는 이런 전화에 속아 넘어가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4억 원이 순식간에 인출되었습니다. 정말 은행에서 온 전화인 줄 알았어요. 발신 번호도 은행 번호였고
제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진짜 금융기관이라도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증번호는 오직 여러분이 직접 금융거래를 할 때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전화로는 인증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지점을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끊으세요. 네 번째, 소액결제 사기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빌미로 접근합니다. 고객님, 방금 휴대폰으로 900만 원 결제가 되었는데 본인 맞으신가요? 아니라면 해킹이 의심됩니다. 지금 바로 취소해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 말씀해주세요. 수원에 사시는 장할머니는 이런 전화에 속을 뻔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은 잘 몰라서 정말 결제된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은행에 확인했더니 사기라고 알려주셨죠.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대부분 그런 결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원금 사기입니다. 요즘은 각종 지원금이 많아 이런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정부에서 특별 지원금이 나왔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네요. 지금 도와드릴게요. 코로나 피해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계좌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안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이런 전화에 속아 계좌 정보를 알려주셨고 통장 잔고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니까 의심이 안 갔어요. 요즘 지원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화로 갑자기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건강검진 결과 사기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선생님,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한 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이런 전화에 속아 2억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에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의료비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이런 경우도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불안감을 이용하는 수법에 속지 마세요. 일곱 번째, 녹음동의 사기입니다. 단순한 예 한마디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을 위해 예,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녹취입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전주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이런 요청에 응했다가 고가의 휴대폰 5대가 개통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할인된다는 말에 그냥 예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화상으로 동의를 요구받았다면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실제 혜택이라면 서면이나 공식 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상품권 구매 사기입니다. 주로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쳤다는 거짓말로 상품권을 구매하게 합니다. 어머님, 따님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상품권으로 준비해 주세요. 손자분이 납치되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당장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경찰이나 검찰이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전화 사기에 대한 기본 대응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신번호를 믿지 마세요. 현대 기술로는 발신번호 변조가 쉽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금융기관 번호로 보여도 의심하세요. 둘째, 전화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셋째, 가족과 소통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넷째,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으세요. 중요한 일이라면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하세요. 다섯째, 스마트폰에 전화 사기 예방 앱을 설치하세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은 의심스러운 번호를 사전에 경고해 줍니다. 모든 전화 사기의 핵심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4가지 심리적 트리거를 활용합니다. 첫째의 공포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자금이 위험합니다. 둘째의 급박함은 지금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셋째인 권위는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넷째의 혜택은 환급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전화는 주저없이 끊는 것입니다. 전화 사기 대응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한다. 서울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는 이 원칙 덕분에 사기를 피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며 계좌가 해킹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니까 전화를 급히 끊더군요. 그래서 바로 의심했죠. 여러분도 이런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대부분의 전화 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경계하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인증번호는 절대 불러주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확인이 필요하면 공식 기관에 직접 연락하세요. 급한 결정은 피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이제 이 소중한 정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권익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화 사기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피해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정보가 곧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세요.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이 내용은 절대 가족에게 알리지 마세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사기의 적신호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공유하세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78 조할머니는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막으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며 계좌가 해킹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전화했더니 딸이 바로 사기라고 알려줬어요.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죠. 둘째, 전화 차단 앱을 활용하세요. 많은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화 사기 예방 앱이 있습니다. 이런 앱을 설치하면 의심스러운 번호로 오는 전화를 미리 경고해 줍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앱 같은 거 잘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으세요. 딱 5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수년간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휴대폰 문자 인증번호 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세요.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진짜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이라도 전화로 인증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증번호가 오는 문자를 보면 항상 본 인증번호는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라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넷째, 이체 한도를 필요한 만큼만 설정하세요. 은행에 가서 일상에서 자주 쓰는 금액 외에는 이체 한도를 낮게 설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하루 이체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해 두면 갑작스러운 고액 이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정말 큰 금액을 보낼 일이 생기면 그때 직접 은행에 가서 한도를 올리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80세 김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전화 사기를 막아내셨습니다.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계좌를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체 한도를 낮게 해두어서 큰 돈을 한 번에 보낼 수 없었어요. 그 사이에 은행에 확인해보니 사기였다고 하더군요. 다섯째, 긴급 연락처 카드를 준비해 두세요. 종이에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크게 적어서 전화기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는 국번 없이 112번, 금융감독원은 1332번, 그리고 사이버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 고객센터 번호와 자주 연락하는 가족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세요. 이렇게 메모해둔 전화번호가 있으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사기꾼들이 급박하게 결정을 요구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카드가 있으면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금융 교육에 참여하세요.
많은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새로운 사기 수법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3 박할아버지는 이런 교육 덕분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전화 사기 교육을 들었는데 딱 일주일 후에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라서 바로 끊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화 사기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전술이 핵심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공포, 급박함, 권위에 대한 복종심, 이익에 대한 기대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의심과 주저없이 끊는 용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화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수백 건의 전화 사기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내심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의심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했죠.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주저없이 전화를 끊으세요. 울산에 사시는 76 정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공손하게 말하니까 끊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신중함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대화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고립감 때문에 사기꾼의 말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대화는 최고의 사기 예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전화 옆에 긴급 연락처 카드를 붙여두고 스마트폰에 전화 차단 앱을 설치하고 은행에 가서 이체 한도를 조정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전화 사기는 단순히 돈만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깊은 심리적 상처와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자책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전화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하도록 도와주세요. 빠른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금융 고민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지식은 공유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